네, 안녕하십니까. 정윤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윤태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뇌과학에서 해답 얻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사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심층교육, 심화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선생님들 또는 장애아동을 둔 많은 가족들께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 장애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발달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뇌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뇌.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은 항상 해답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법칙을 과학은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되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 분야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 언어치료, 인지치료, 정서치료, 사회성치료, 행동치료, 각종 치료로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개념을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학자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 학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학교를 몇 개월밖에 못 다녔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발명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같지 않고 항상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 다양한 이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발달의 중심에는 뇌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뇌 장면을, 이 장면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장면은 진짜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엄청난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기의 뇌 안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갖춰져 있다. 이들 신경세포는 성인의 성숙한 뇌와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지구에 처음 태어난 단세포 생물이 원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가운데 서로 연결된 신경회로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의한 것이나 태아기, 즉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경세포의 연결, 즉 시냅스가 필요하다.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기의 경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망막에 하나의 상이 맺히면 망막의 신경세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생체 전기망을 통해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피질의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뇌 속에 하나의 얼굴이 형성화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신경세포들은 하나둘씩 연결되고, 이렇게 아기는 외부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씩 담아두게 된다. 성들던 갓난아기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로가 그물과 같이 뻗어나 빽빽하게 들어차게 된다. 신경회로나
즉 시냅스의 생성과 발달, 이것이 유아의 뇌 발달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뇌 발달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세포의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능동적인 연결을 하면서 인간이 사고활동, 즉 인지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수동적 연결이 일어나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와 정서가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다치게 되면 인지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치매처럼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인지활동과 정서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와 정서, 그리고 이 뇌세포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은 뇌세포에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정서, 기억이 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뇌에서 일어났던 이 정신이 인지, 정서, 기억이 우리가 이 언어기관으로 표현되게 되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발음기관이나 음성기관이나 조음기관으로 표현되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 그리고 또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이것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몸짓으로 표현되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정서, 사회성, 이 언어,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 보면은 내가 완벽한 정신적 발달은 이뤘는데 이거를 언어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듣기라든지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수화로 자기의 정신을 다 표현하죠. 수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와 정서와 사회성과 언어와 행동이라는 측면들은 모두 다 뇌세포의 발달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발달 재활의 방향을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치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치료들이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를 받느냐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아동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정치인들한테 계속 전달했던 거예요. 이거를 의무 발달 재활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우처 제도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우처가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기 이 발견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12개월, 24개월, 36개월 때 의무적으로 발달 검사를 해서 그때부터 조기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발달 재활, 아동 발달 지원 선진국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이 뇌과학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MBPA 과학을 만든 거죠. M이 마인드를 뜻하죠. B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렇죠? 근데 M이라는 것이 마인드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브레인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의 세계를. 그리고 인간의 신체, 피지컬, 신체의 활동, 액티비티가 이 활동이 뇌와 관련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 뇌와 신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에 대한 치료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뇌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실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발달 재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에 혁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철학과 과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 과학, 철학, 정책, 정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교육을 과학과 연결을 시키고 철학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마치 이게 우주 같지 않나요? 우주의 별들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뇌가 이 진짜 우주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교육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전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개월, 24개월, 36개월의 의무발달 검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너무 정치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 얘기가 원래 생활 얘기인 거예요. 정치가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책을 제안해야 되고, 그 정책을 개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